네, 저희는 여기는 기획, 홍보 및 전도방입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화면 보시면서 하면 편하실 것 같아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기획, 홍보 및 전도입니다. 우리 총회 주제는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고, 총회의 교육 주제가 따로 있습니다. 교육 주제는 주여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 회복하게 해주시는데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아동부 주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동부 주제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이 아동부 타이틀 이번에 2021년도 여름 성경학교 타이틀을 에스겔과 비밀의 문 이렇게 컨셉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주제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자, 우리 주제에 구어가 있는데요. 이 구어는 이제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성경 학습을 할 때 아이들과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경 학습을 할 때 이 구어를 외치면서 해야 되거든요. 자, 비밀의 문을 열어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도드리표로 구호를 외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힘차게 하셔도 됩니다. 자, 주제 구호는 비밀의 문을 열어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자, 이번 여름 성경학교 기획 의도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가 거의 한 1년 반 길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역사상 이런 일이 전무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 배경으로 선지자 에스겔이 살던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한다. 이것이 성경학교의 기획 의도입니다. 자, 바이블 시간 여행은요, 첫 번째로 타임슬립 컨셉입니다. 보통은 그 시간 여행이라 하면은 어떠한 기간을 정해서 아니면 없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시간을 거슬러 가게 되는 컨셉이에요. 어떤 시간으로 어떻게 가느냐? 비밀의 문이 열리게 되면 에스겔이 살던 시대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전체적인 시간이 될 겁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이 에스겔을 쭉쭉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이런 기획 의도와 바이블 시간 여행 소개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로고입니다. 로고 잘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제 바이블 시간 여행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비밀의 문이 열리고 시간을 거슬러 여행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이 살던 바벨론 포로 시대로 떠나볼까요? 그러면서 비밀의 문을 열어라, 열려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교회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실 때 전체 진행을 안내해드리는 코스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회에서는 앞에 보시면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가지 코스로 나눠놨습니다. 이름을.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여는 예배, 성경 공부, 성경 학습 등등 이런 것들을 이런 코스로 만들어놨지만 이런 예시와는 조금 다르더라도 교회 상황에 맞게 순서나 또는 이름 등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바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내일 자세히 살펴볼 성경학습 1과입니다. 비밀의 문을 열어라 골짜기 편입니다. 제목은 비밀의 문을 열어라 골짜기 편. 살아나는 마른 뼈들. 본문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본문에서 주요 살펴봐야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신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1과의 주요 개념입니다. 총회 자료 교재입니다. 이게 앞에 있는 화면 사진이고 그다음에 입체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입체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1과 2과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성경학습을 할 때 어떤 설명보다는 이거를 함께 만들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학습 2과 비밀의 문을 열어라. 아까는 골짜기 편이었고 이번에는 성전 편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본문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요 개념은 만물을 회복시키시며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생명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까지가 2과의 마지막까지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또 선생님들이 먼저 잘 잡고 계셔야 메시지나 가르치는 방향이 잘 나갈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이제 2과에 나와 있는 완성된 교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내일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정표입니다. 일정표. 먼저는 대면인 상황하고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진행할 때 일정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면인 상황일 때 1회차, 2회차로 나눈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을 자진 않더라도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식으로 등록하고 환영하고 여는 예배 등등등 시간 잘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10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이 코스로 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더 늘리셔도 되고 좁히셔도 되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일정표도 대면일 때 1회차로 끝낼 수 있을 때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정도로 해서 이렇게 또 간략하게 일정을 진행시킬 수 있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1회차, 2회차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근데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장소와 시간이 조금은 여유롭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일 때는 한 번에 끝내는 것보다는 2회차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비대면일 때는 이렇게 2회차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조직과 역할들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교역자와 교사들의 역할 분배, 예배팀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 찬양, 율동, 기도할 수 있는. 주로 예배 시간에는 여행지와 관련된 말씀들 교육자분들이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찬양, 율동도 함께 진행해 주시면 좋고요. 상황에 따라서 악기 연주를 담당하시는 분들 따로 있어야 되겠죠. 성경학교를 위한 릴레이 기도팀을 따로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중에 진행되는 중에 안쪽에서 중보 기도팀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그 기도팀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예배팀 안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행팀은 이제 안내하시는 거와 순서를 진행하는 것들, 또 소그룹 모임 같은 것들, 그리고 참석하는 아이들에게 시간을 공지해 준다든지 안내사항을 미리미리 전달해 주는 것. 대부분 교사분들이 소그룹을 맡아서 관리하겠죠. 그런 진행팀. 그리고 홍보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팀. 사전 홍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진행을 담당하고 광고사항을 전달하는 등. 그리고 만약에 대면으로 했을 때 포스터나 현수막 등을 게시해서 아이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환경을 어떻게 꾸며야 되고 어떻게 구성할지 등등 홍보팀에서 전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티미디어 팀, 만약에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팀이 좀 많이 할 일이 많겠죠. 인터넷 환경도 봐야 되겠고 미디어 시스템 전체적인 부분들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원팀, 재정을 관리하고 먹을 것들 이렇게 여러 가지 진행 상황에서 소통하고 혹시 또 대면으로 했을 때 의료팀들까지 해서 이 지원팀 안에 조직을 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의 사전 체크리스트가 좀 중요합니다. 먼저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공통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상황은 우리가 1회차로 할 거냐, 2회차로 할 거냐 이거를 가장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 다른 부서와 일정이 겹치진 않는지 일정을 또 조율하셔야 되겠고 교사분들과 교육자분들과 또 봉사하시고 여러 도와주시는 분들의 역할을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미리 사전에 또 가정통신문을 돌려서 아이들 방학 일정 고려하셔서 어떻게 일정을 짤 것인지 교회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공통적인 체크리스트고, 만약에 대면으로 하실 때, 오프라인 현장으로 하실 때는 장소가 먼저 가장 중요하겠죠. 아직까지는 사회적 제한 거리두기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비수도권은 1단계로 낮춰서 인원 제한이 없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엊그저께 저희 광주광역시에서는 8인으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교회에서 잘 생각하시고 고려하셔서 장소를 어디서 할 건지, 그리고 대면으로 할 때는 반드시 방역과 소독 관련 물품, 지금 정부 방역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참가자 명단, 리스트, 이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명단이 잘 관리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인터넷 환경이 제일 중요하겠죠. 필요한 장비 등등, 스마트폰이나 패드 같은 것들, 노트북 같은 거,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은 성경학교에 필요한 영상이나 PPT나 자막 같은 것들을 잘 준비되어져 있는지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성경학교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할 때 온라인 성경학교를 위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많이 사용하신 게 아마 줌일 것 같아요. 줌 모임. 근데 이게 줌이라는 게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어디는 또 딜레이가 심하기도 하고 중간에 막 끊기기도 하고 튕기기도 하고 여러 번 경험을 했었어요. 보니까 꼭 반드시 사전 모임을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여러 번 진행하셔서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에 서로가 익숙해지도록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터넷 환경, 그다음에 교역자나 교사분들은 이 화면 구도 같은 건 어떻게 할지, 가까이 할지, 멀리 할지, 이 배경 같은 것들도 잘 체크해 주시고, 가정에서는 사전 모임에 잘 참석하셔서 온라인 환경이 어떤지, 가끔 또 아파트 같은 데는 비 오고 그러면 인터넷이 또 가끔 끊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환경들이 잘 구비되어져 있는지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총회에서 나온 프로그램 자료집, 그다음에 저학년 어린이 교사들이 쓰는 자료집입니다. 교재 한번 확인하시고, 자, 두 번째로 전도 홍보 프로그램을 어떻게 좀 짜면 좋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에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사이 이어줌. 네, 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건데 이거를 이어준다라는 의미로 이어줌 이렇게 또 정했더라고요.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기획의도입니다. 당연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마냥 손 놓고 있지 않고 어린이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사이 이어줌, 그래서 줌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함께하는 성경 공부를, 성경학교를 만들어 보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면으로 할 때는 거리두기, 안전수칙,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비대면일 때는 인터넷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줌 환경을 미리미리 경험하는 것, 사전 모임 하셔가지고, 자, 이 이어줌 이걸 할 때는 일정을 잘 보십시오. 적어도 4주 전,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이걸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4주 전부터. 그래서 4주 전에는 뭘 하고, 3주 전에는 뭘 하고, 2주 전에는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볼게요. 자, 첫 번째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자, 첫 번째 4주 전입니다. 어린이들의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그러니까 4주 전, 한 달 전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홍보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진행할 건데요 하면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것, 모바일로 이어줌 메시지를 발송하는 겁니다. 사전 준비 굉장히 중요하겠죠. 홍보를 시작해야 되니까요. 자,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정통신문 예시, 모바일 가정통신문 첫 번째 이어줌 메시지 같은 게 나와 있고,
4주 전에는 가장 중요한 게 홍보를 이제 시작한다. 그래서 가정통신문을 어떻게 보낼 건지 이런 예시들을 잘 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주 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3주 전, 한 주가 지났죠. 이미 홍보는 시작했고, 그리고 사전 모임을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성경학교 참여를 격려하는 것, 독려해 주는 것,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이번 성경학교의 컨셉, 바이블 시간 여행, 이걸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조금씩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어준 메시지나 그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홍보는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3주 전에는 중요한 게 참여를 격려하는 것, 그다음에 바이블 시간 여행을 슬슬 소개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시가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어준 메시지, 새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또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 친구 초대장도 같이 나와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3주 전부터는 이제 이게 지금 대면입니다. 대면이니까 환경 구성을 시작해야 됩니다. 포스터나 현수막 등등. 아이들이 교회 예배 드리러 오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3주 후에는 2주 후에는 이런 것들을 시작하겠구나. 저거 뭐지? 궁금증을 유발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나 또 성경 공과 공부 시간에 계속해서 주제, 성경학교 주제와 또 에스겔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좀 설명을 해주시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주 때는 새 친구들에게 조금 방향을 돌리셔서 새 친구 초대장을 발송해서 친구들과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를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주 때는 이제는 새 친구들과 함께 사전 모임을 갖는 것. 새 친구들이 교회 오면 요즘에는 교회 성도들이 수평 이동이 많다곤 하지만 보통 새 친구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새로운 친구들이 교회 왔을 때 가장 먼저 관심을 받게 하는 것이 말씀이나 기도가 아니라 이 교회 참 재밌다, 이 교회 또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게임을 진행하면서 성경학교에 대한 기대감, 궁금증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새 친구들을 위주로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2주 전에는 새 친구들이 교회에 같이 와서 성경 공부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이 게임 위주로 잘 준비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2주 전에도 게임, 빙고 게임, 텔레파시 게임, 요즘에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환경 구성은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네. 혹시라도 지금 PPT 화면에 있는 것들을 막 적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이거 다 끝나고 나서 PPT를 공유를 할게요. PPT 자체를 공유를 할 테니까 지금은 그냥 같이 편하게 천천히 여유롭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게임, 여기 나와 있는 게임 말고도 요즘에는 또 막 초등학생들인데도 굉장히 고차원적인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신서유기나 이런 오락 프로그램도 보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들 보시면서 게임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어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게임을 하고 나면 이제 아이들한테는 가장 좋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보상 심리잖아요. 아이들에게 경쟁을 통해서 보상을 얻지만 그 경쟁이 선의의 경쟁이었을 때 또 선물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선물 못 받은 친구들에게는 또 격려, 받은 친구들에게는 또 교만하지 않는 모습을 서로 보여주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와봤는데 참 훈훈하다, 참 재밌다, 누가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못해도 칭찬받고 잘해도 막 자랑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구나. 새 친구들한테 그런 분위기를 먼저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1주 전일 때는 전체적인 준비사항 체크해야 되겠죠. 아까 사전 체크 다 살펴봤잖아요. 사전 체크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정통신문 발송하면서 어떤 준비물이나 이런 것들 보낼 때 택배, 그 자료 교재 같은 거 언박싱하는 모습. 저도 5살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벌써부터 유튜브를 봐요. 근데 유튜브를 뭘 보냐면 만화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장난감 언박싱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냥 언박싱하고 막 장난감 꺼내는데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아이들이 요즘 그런 거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송된 택배를 언박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 성경학교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이겠죠? 일주일 전이니까 모임을 진행하는 장소의 포스터 현수막, 환경 구성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눈에 시각을 딱 사로잡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 초대장. 이게 지금 초대장 예시인데요. 요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그 QR 코드를 찍으면 초대장이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데 딱 떠가지고 이쁘게 볼 수 있는 마치 청첩장 URL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QR 코드로 같이 이렇게 초대장을 써가지고 보내주시면 막 글 읽지 않아도 QR 코드만 탁 찍으면 영상도 볼 수 있고 초대장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입니다. 비슷한데 한번 살펴볼게요. 마지막 첫 번째로 4주 전 마찬가지로 가정통신문 발송해서 홍보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가 최소 한 달 전부터는 준비가 돼야 되겠죠. 한 달 전에부터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달 전쯤에는 이제 그 홍보를 시작해야 되니까 준비는 이미 그 전에 다 이루어져야 되고요. 4주 전에는 홍보 시작한다. 이어준 메시지 발송한다. 그리고 예시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가정통신문 발송하는 것들. 여기 보시면 링크 삽입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보시고 자, 3주 전입니다. 3주 전에는 홍보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이들 참여를 격려하는 것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분들이나 선생님들은 예배 시간이나 공과 공부 시간에 반드시 에스겔이나 배경에 대해서 슬슬 소개해주는 시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아까 3주 전 살펴봤던 것처럼 오프라인하고 좀 비슷하죠. 새 친구 초대장도 하고 성경학교 주제를 소개하고 환경 구성 하는 것까지. 여기 보시면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링크 QR 코드 나와 있죠. 이게 꼭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아이들은 막 글씨를 막 읽는 것보다는 그냥 영상 하나 딱 보는 게 더 각인이 잘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일 때 꼭 이 참가 링크나 QR 코드를 첨가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2주 차입니다. 2주 전에 새 친구들 아까도 살펴봤죠. 새 친구들 미리 초청하고 기대감을 심어준다. 성경학교에 대해서 에스겔이 뭐야, 누구야, 배경이 뭐야, 뭐지, 포스터를 보고 현수막을 보고 궁금해하는 것들 기대감을 심어주고, 그리고 새 친구들이 오면 게임을 진행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들 이렇게 보시고 보네요. 특별활동에 그 와글와글 놀이터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고 또 PPT 게임 활용도 가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선물을 증정합니다. 온라인일 때는 여기 체크사항 있죠. 이어준 메시지에서 반드시 답신을 받아야 성경학교 택배를 보낼 주소를 확인해가지고 보내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 이제 1주 전에는 아까 말했던 택배 언박싱하는 모습 함께 보고 보여주면서 성경학교에 대한 기대, 재밌겠다, 저거 박스 나도 받고 싶다, 기대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온라인 성경학교 초대장 예시도 나와 있죠. 네, 여기 QR 코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QR 코드. 1주 전에는 이미 다 준비가 완성이 돼야 되고 온라인으로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인터넷 환경 잘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획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은 뭐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다예요. 혹시 노예 자료집에는 이제 온라인상으로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저희 총회 자료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다 있거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하고 홍보하고 전도 프로그램 우리 사이 이어줌까지 지금 다 살펴봤습니다. 어디 보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금요일이고 또 저녁이고 해서 억지로 강의를 길게 안 하려고 합니다. 수고 푸시고 혹시 기획하고 홍보하고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나요? 없습니다. 손을 들어. 네. 본인이 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본인 거 소리 키시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저학년, 고학년 상관없이 기획 홍보 들으러 오신 분들이죠. 네, 그래도 저학년이 많으신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저학년이 좀 많으신 것 같나요? 네. 그러면 이거 PPT 자료를 이 PPT 자료를 어떻게 공유해야 될까요? 여기 줌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목사님, 혹시 그 노예 사이트에 그 공유 가능할까요? 아동부 거기에? 노예 사이트요. 네네네. 다른 분들 어떻게 노예 사이트로 공유하면 될까요? 지금 다른 분이 지금 채팅창으로 여기 올려줄 수 있다는데요? 아, 그래요? 아, 채팅창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래요? 여기 잠시만요. 네. 채팅창으로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또 계실려나 모르겠네요. 노예 그 홈페이지에 올려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러면 둘 다 네. 올려드릴게요. 여기서도 네. 한번 올려드리고 예. 뭐 용량이 너무 크거나 안 되면 또 노예에도 올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 채팅창에도 올라가네요. 네. 네, 채팅창에 올라가셨나요, 다들? 올라갔나요? 예, 저 받았습니다. 네, 받으실 분들은 채팅창으로 받으셔도 되고 또 제가 노예 홈페이지에도 게시판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보시고 꼭 이게 기준은 아니니까요. 각 지교의 상황에 맞게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획 홍보 및 전도 강의는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